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 34개월 아들 키우는 엄마예요. 오늘 유난히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서 글 써봅니다. 저는 일남 일녀 중 장녀이고 유난히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 20살 때부터는 저와 아버지는 사이가 더 좋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기가 옳고 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가 싫었죠. 그렇게 살다가 31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1년 후 남편의 직장과 제 유학으로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출국 직전에 엄마가 저희 남편에게 공항까지 못 가봐서 미안하다고 전화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바꿔주길래 언제 비행기가 출발하는지 등 간단한 인사 나누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앞으로 혹시나 나와 아빠의 관계를 억지로 회복시키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멀리 가니까 아빠랑 그래도 좀 풀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아빠 바꿔달라고 했던 건데 아빠는 그마저도 거부하네. 나 참 상처를 많이 받았어. 엄마가 너나 아빠나 똑같다. 아빠의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네 아빠는 청개구리 마냥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부모의 마음은 네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게 있어. 라시길래 엄마는 어떻게 아빠랑 나랑 같다고 얘기를 해. 속마음이 어땠는지 몰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지. 이제 아빠랑 연락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때는 아빠가 저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죠. 제가 아빠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할 때마다 항상 엄마는 아빠가 살아온 환경이나 유년 시절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아빠 유년 시절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넘어갔다가 그 이야기가 몇 번 반복되자 그럼 유년 시절에 불행했던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자식한테 정당하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야? 나도 참 불행하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얘기한 아빠의 그 속마음이라는 건 제가 출산했을 때 알게 됐어요. 우리 집은 엄청나게 가부장적이었거든요. 아빠 말이라면 엄마는 하늘같이 따랐고 덩달아 저와 남동생도 말 한마디 못했어요. 작은 예지만 남동생은 어렸을 때 태권도 학원을 다녔어요. 저도 태권도 배우고 싶다 하니 부모님이 넌 여자라 안 된다며 끝까지 안 보내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엌에서 엄마가 밥 차리는 것도 도와드리고 설거지도 했지만 남동생은 절대 부엌에 못 들어가게 했고요. 아빠는 항상 가장의 권위를 강조해 왔어요. 식사를 할 때면 모든 음식은 아빠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국이 짜다고 하면 엄마는 죄인처럼 다시 해왔고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빠가 없을 때나 안 볼 때만 보고 싶은 걸 봤으니까요. 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진로를 정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집을 떠나, 정확히는 아빠를 떠나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공부했어요. 결국 서울의 한 대학교에 합격해서 20살 때부터 서울에서 생활했고요. 혼자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자존감이 높아져 갔어요. 그래서인지 방학 때 집에 내려갈 때마다 아빠랑 더 안 좋았어요. 전에는 싫어도 아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저도 머리가 커서인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빠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항상 아빠랑 싸우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아빠가 10마디 할 때 제가 한마디 하면 늘 돌아오는 말은 네가 뭘 한다고 아는 척이냐? 그럼 아빠 생각이 틀렸다는 거냐? 이거였어요. 제가 아빠랑 안 좋을 때마다 엄마는 아빠한테 너무 그러지 마. 아빠 성격이 좋은데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매일 딸 걱정을 달고 사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항상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하거나 먼저 연락해서 관계를 회복했었어요. 자존심 강한 아빠는 제가 항상 먼저 사과하길 원했던 것 같았어요. 세월이 흘러 결혼도 하고 30대가 되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가족들 앞에서 가장의 권위, 부모의 권위, 어른의 권위를 내세웠죠. 그 옆에 사는 엄마도 답답했고요. 뭐 저를 믿어주기는커녕 제 말을 들어주기라도 할 거라 기대하진 않았어요. 우리 사위는 속이 깊다며 칭찬하지만 딸인 저는 늘 두 번째 혹은 남인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기분이 나쁜 건 아빠랑 대화하다가 제 의견을 한마디라도 꺼내면 아빠는 제가 잘난 척하고 자기를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던 거예요. 저도 참지 못하고 아빠에게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아니 듣는 척이라도 좀 해줘요.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아빠 얼굴이 붉어지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이 저한테 장인어른한테 그러면 안 된다면서 방으로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사위는 장인어른이니까 말을 잘 들어서 그런지 딸인 저보다 사위를 더 좋아했어요. 저랑 남편이랑 부부싸움하면 무조건 사위 편을 들었어요. 친정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혼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위 밥은 어떻게 하고 너 혼자 돌아다니냐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기가 친정인지 시댁인지 참. 아빠 말 무시하고
오랜만에 엄마랑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에게 남편한테 조금 서운한 게 있었다고 별스럽지 않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아빠가 초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나타나서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정말 남편 없이 친정 가는 게 더 싫어졌어요. 친정에 갈 때는 무조건 남편 데리고 가야 할 정도로요. 남편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아빠가 하는 이야기의 90%는 자기 얘긴데 전 이미 10번 이상 들어왔던 얘기라 듣기 싫어서 TV 보거나 방에 들어가 있어요. 남편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고요. 결혼 1년 후에 남편의 직장과 제 유학으로 외국으로 나갔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저는 그곳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느라 하루하루가 바쁘기도 했지만 아빠가 불편하기도 해서 집에 자주 연락을 못하게 됐죠. 가끔 엄마하고만 통화했어요.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석사 졸업 후에 박사 입학을 앞두고 몇 달 한국에 들어와 따로 지내고 있는데 엄마가 수술이 잡혀 간호하러 친정에 갔어요. 수술 퇴원 후 엄마가 조금씩 편하게 거동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서울에 지내던 곳으로 가려는데 떠나기 전날 아침에 또 일이 터졌어요. 진짜 별거 아닌 일로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제가 양치 후에 식탁에 앉아서 엄마,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치과의사가 나 충치 하나 했다고 했는데 많이 상하진 않아서 치실 사용하면서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더라. 귀찮아서 매번 하지는 못하고 매일 저녁마다는 했었어 했더니 엄마가 치실을 사용하면 좋은 점을 알려주시며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좀 짜증 섞인 말투로 치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써도 돼. 치실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쓰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치실을 사용한다는 말에 제가 발끈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도 치실을 사용했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맨날 공부하고 알바하면서도 매일매일 치실 썼어. 치실 쓰는 건 그냥 습관이 돼야 하는 것 같아. 엄마는 맞다고 하셨고요. 여기에 아빠가 분노했어요. 너는 흑백 논리에 빠져 살고 있어. 치실은 할 일 없고 그냥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쓰는 거지. 흑백 논리에 빠져서 잘난 척하지 마라. 박사 공부하면 뭐하냐?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럴 거면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워라. 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진짜 기가 막혀서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저러시는 건지. 그리고 아빤 다 들리게 혼잣말로 계속해서 치실과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엔 아빠랑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바로 새벽차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친정에 너무 오래 있었던 제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죠. 엄마와 동생도 지금까지 아빠한테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빠는 자기 얘기만 늘어놓으면서 저한테는 잘난 척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고 하는 아빠랑은 연 끊고 살고 싶다고 하고 나왔어요. 엄마는 제가 남편한테 친정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도록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어요. 남편이 이 일을 알면 저와 친정을 무시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친정을 다녀온 후 제 표정이나 말투가 이미 티가 나서 남편이 눈치를 채는 바람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이제 가면 또 한동안 못 뵐 텐데 제가 후회하지 않게 아빠한테 먼저 연락하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출국 이틀 앞두고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출국하는 날 전화를 또 하겠지만 전날에는 짐 싸느라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아빠 바꿔줄까 하는데 고민하다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아빠가 엄청 짜증내는 목소리와 함께 됐다고 하는 말이 들렸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 잠깐 실랑이 벌이다가 엄마가 아빠 지금 드라마 보고 있어서 나중에 끝나고 전화하실 거야 라고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전화기를 뺏어서 우리 남편이랑 엄마랑 통화하고 아빠랑 남편이랑 통화하고 끊었어요. 드라마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 전화는 안 왔어요.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한 제가 잘못된 거였죠. 그냥 엄마와만 통화하고 끊었어야 됐는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도대체 뭘 바라고 이런 기대를 하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연을 아예 끊고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남들한테는 딸을 외국으로 유학 간다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정작 저한테는 좋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 친정아버지는 늘 권위적이고 자존심 강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출국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생리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2줄. 생각지도 않게 임신이 됐어요. 아이가 생겨서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산후조리 후에 친정에서 보낼 시간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당장 짐 싸서 들어가라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남은 공부도 있으니 아이 낳을 때 맞춰서 들어가기로 남편에게 얘기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정말 잘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역시나 수화기 너머로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를 하고 와야지 무슨 애냐.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역시 아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는 한껏 기뻐서 난리라는데 말이죠. 친정에 오래 있기가 싫어서 출산 예정일 2주 전에 맞춰서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양수가 터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자궁문이 어설프게 열리고 10시간 진통 후에도 더 열리지 않아 결국 제왕절개를 하게 됐죠. 그렇게 힘들게 수술로 3.1kg의 건강한 남아를 낳았어요. 아이 확인하고 남편이 그때 양가 부모님께 출산 소식을 알렸어요. 저는 수술로 인해 산 송장처럼 눈만 껌뻑거렸고 아이 얼굴을 제대로 본 건 남편이 찍은 사진으로였어요. 아이를 오전에 낳았는데 저녁에 품에 겨우 안아볼 정도였죠.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이 오셨어요. 저는 기운도 없고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게 친정아빠가 혼자 들어오시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동시에 병원 도착하셨는데 시부모님과 친정엄마는 2층 신생아실에서 내리시고 아빠는 4층에 제가 있는 병실로 오신 거예요. 나는 손주보다 내 새끼 괜찮은지 더 궁금했다고. 70 다 되신 아빠의 주름 가득한 눈가의 눈물에 저도 울고 말았어요. 당신 팔뚝보다 작았던 내 딸이 새끼 낳았냐고, 얼마나 아팠냐고. 잠시 후 시부모님과 친정엄마가 오셨고 아빠는 그때서야 손주 얼굴 보러 가셨어요. 다들 새로 태어난 손주가 더 궁금해서 아기부터 보러 가시는데 그게 또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유별난 아버지 성격만큼이나 유별나게 저를 사랑하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그때서야 엄마가 말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제 생각을 엄청 한다던 그 말을 사실 믿지 않았거든요. 그날이 충격이었는지 그 후에 아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친정으로 갔어요. 아빠한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어요. 무뚝뚝하시던 아빠는 갓 태어난 손주 앞에서 재롱둥이가 되셨고 세상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요. 친정에 있을 때 저는 아기를 제대로 아는 적도 없을 정도로 아기와 붙어 계셨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기본으로 달고 사셨죠. 저한테 대하는 것도 달라지셨어요. 물론 아기한테 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딸 밥 먹으라는 기본적인 어투도 달라지시고 안아주기도 하셨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빠도 너를 저렇게 예뻐했는데 먹고 살기 바쁘고 하다 보니 표현할 시간도 없었고 아빠의 무뚝뚝한 성격도 있고 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훌쩍 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셨다고요. 아빠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애 낳으면 어른 된다는데 몇십 년 쌓였던 아빠의 모습이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아빠가 안쓰럽고 고마웠어요. 아빠와 티격태격하던 제 모습이 결국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아빠 잘못만 생각하고 나는 왜 다른 딸들처럼 아빠한테 상영하지 못했던 걸까 하고요. 저도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무언가 아빠와의 관계가 정리되고 아빠와 조금 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됐구나 생각할 때쯤 아버지는 손주 태어난 지 100일 지나고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하늘에 가셨어요. 제가 더 잘해드리려는데 왜 그렇게 가셨는지 하늘도 땅도 그 누군가도 원망스럽더라고요. 지금 제 아들은 4살이 되어 부쩍 컸는데 친정아버지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제가 늘 부족했던 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살아계셨으면 손주를 얼마나 예뻐하셨을까요? 저도 더 사랑받는 딸이었을 거고요. 그렇게 예뻐하던 당신의 손주보다 딸을 더 걱정하신 아빠. 아빠가 준 사랑만큼 지금 제 아이에게 아낌없는 사랑 줄게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보고 싶어요, 아빠.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